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암투병 중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가이드는 이제 통합종양학이라고 해서 도널드 아브람스 박사님과 앤드류 웨일 박사님이 미국의 저명한 이제 통합의학자시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신데 전 세계 이제 의료인들이 다 이 가이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근거 중심으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가이드를 아시는 게 중요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가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뭐 병원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얘기도 하시지만 그냥 균형 있게 먹어라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죠. 이제 아무래도 항암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암 중에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유를 먹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계란은 이제 노른자를 먹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실 콩을 먹는지 말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뭐 시리즈로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환우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들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전 세계 누구나 이제 통곡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채소류, 과일, 콩을 풍부하게 먹어라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가이드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너무 넓게 얘기해 드리면 어려워서 식품과 관계된 것들 좀 하고요. 결국은 이제 식품 중에 음식을 가이드하는 거는 결국은 암은 이제 염증을 먹고 자랍니다. 특징이.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암을 감소하는 인자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특히 오메가6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증을 유발해서 암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암에 먹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줄이고 이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들을 드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주의하시고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좀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종양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서의 기본 가이드는 일단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음식, 십자가 채소, 뭐 양파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식물 속에 있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염증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좋고, 또 항암 식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십자가 채소예요. 네, 십자가 채소는 이제 꽃잎이 4개가 열십자로 난다 해가지고 가장 암 환자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음식이죠. 그래서 양배추, 그리고 배추, 무, 순무, 브로콜리, 케일, 갓, 겨자, 콜리플라워 등이 이제 십자가 채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시고, 항암 중에는 아무래도 약간 데쳐 드시는 게 좋고, 평상시에는 좀 풍부하게 이런 것들 드시면 이 자체가 염증을 없애고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라고 권해야 되는 거고, 특히 양파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양파 껍질을 차처럼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데, 항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성을 이제 권합니다. 동물성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물성을. 왜냐하면 식물이나 채소, 통곡물에는 이 안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암의 위험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연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이제 껍질을 많이 벗긴 것들, 그래서 백미라든가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이라는 걸 많이 분비시켜서 암을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시고, 육류를 먹으면은, 이 육류 자체가 오메가6라 염증을 유발해서 안 좋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가 붉은 육류에서 피가 들어있으면 철분 때문에 암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는 거. 특히 이제 가공육 같은 거, 소세지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금기 음식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식물성이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암을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 단 과일은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당이 있기 때문에 한 4등분 해서, 사과 같은 것도 4등분 해서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보통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암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무래도 수분이나 섬유질이 많다는 게 장점이라 칼로리도 작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암 환자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십자가 채소 같은 경우는 암 예방, 특히 이제 이 안에 있는 인돌 성분이라든가 설포라판 같은 게 다양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양배추나 배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드시고, 특히 암을 많이 집중적으로 독일의 의사분들은 이런 걸 특히 매일같이 드시라고 하는 가이드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브로콜리에 대한 연구가 많고, 아마도는 브로콜리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유방암의 십자가 채소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망과 재발에 영향을 크게 많이 주지는 않았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절성암 환자 같은 경우는 십자가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절성암 진행 위험을 59%나 낮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연구는 음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어렵지만, 특히 이제 절선암 환자도 특히나 더 우리가 십자가 채소가 좋고,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이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죠. 주로 노란색을 띠는 이제 채소나 이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로티노이드가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이제 당근, 그리고 호박, 그리고 뭐 고구마, 망고, 멜론 같은 거를 많이 권해드리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제가 근무하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특히 고구마 같은 걸 많이 권합니다. 고구마는 좀 비교적 안전하고 또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풍부해서 참 좋은 식품이라고 저희는 가이드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연구는 이제 방사선요법 마지막 단계 두경부암 환자한테 이 혈장소의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이 무진행 생존율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요법 중에 이런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많이 좀 높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도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혈액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연구가 2009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코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주 공급원이 이제 토마토죠. 그래서 토마토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누설 같은 데도 이제 토마토를 먹고 암을 좀 극복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뭐 절선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토마토를 드신 분들이 더 나은 이제 예후에 좋다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 라이코펜을 많이 보충한 경우에 우리가 절선암 수치와 관계된 이제 PSA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감소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절선 환자분 같은 경우 특히 라이코펜이 들어간 토마토 같은 것들을 좀 잘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통합 종양학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이드에 따르면은 하루에 매일 최소 2.5컵 이상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게 가이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이 부분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우리 음식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